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미친 투자 전략 하나 가져왔어요. 25년간 연복리 20.1%를 달성한 전략인데 혹시 믿겨지시나요? S&P 500 대비 무려 25년간 17배 이상을 더 벌어줬어요. 총 수익률이 10,000%가 넘어가요. 자, 10,000달러로 시작했으면 지금 100만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더 미친 건 이게 그냥 고수익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17.4%, S&P 500의 마이너스 50%보다 훨씬 안전했거든요. 이 전략의 핵심은 공격할 때는 과감하게, 방어할 때는 정교하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오늘 소개드리는 전략은 DGA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DGA 전략은 성장주와 배당주의 조합으로 시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거예요. 자, 원래 DGA는 QQQ와 슈드를 주요 공격 자산으로 사용합니다. 성장주는 강세장에서, 배당주는 약세장에서 각각 방어력을 보여주거든요. 자, DGA 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저희 채널에서 과거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니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변형 전략은 여기서 방어자산 구성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공격 자산은 단 2개의 ETF만 써요. 나스닥인 QQQ하고 배당주인 슈드 딱 2개예요. 선택하는 방법은 상대 모멘텀이라는 걸 써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수익률을 다 계산해서 더 잘 나가는 쪽에 100%다 넣는 거죠. 공격 자산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항상 투자해요. 단 예외 조건이 있어요. 위험 회피 조건에 부합하면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공격 자산 대신 방어 자산에 투자해요. 자, 위험 회피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나리아 ETF를 쓰는 거예요. 카나리아 ETF가 뭐냐면 특정 ETF를 시장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로 쓰는 거예요. 네, 탄광에서 카나리아가 위험한 가스를 먼저 감지하는 것처럼 특정 ETF의 움직임을 보고 시장 위험을 판단해서 방어 자산으로 미리 피하는 거죠. 이 전략에서는 TB라는 물가연동 채권을 카나리아로 써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매달 리밸런싱 할 때 팁 가격이 12개월 이동평균보다 낮으면 뭔가 이상하다 하고 바로 방어자산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팁이 떨어진다라는 건 실질금리가 오른다라는 뜻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주식시장이 압박을 받거든요. 이제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험 신호로 보고 방어자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2가지 강력한 지표를 보는데 첫째로 장당이 금리차 역전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국채금리가 3개월 국채금리보다 낮아지면 경기 침체 온다는 신호거든요. 둘째로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6%보다 낮은지 확인해요. 이 수치보다 낮아지면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런 조건들은 과적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 회피 조건들이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방어자산에 투자합니다. 자, 이제 방어자산 구성을 살펴볼게요. 기존 DGA 전략에 변경을 준 부분이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선 방어자산 후보는 총 4가예요. 초당이 국채인 빌과 종합채권인 AGG 그리고 금하고 원자재예요. 초당이 국채는 금리 올라도 덜 떨어지는 안전자산이고 종합채권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요. 금은 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클 때 좋고 원자재는 스태그플레이션 때 최고예요. 방어자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4개 중에서 6개월 모멘텀으로 가장 잘 나가는 자산을 골라요. 백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2000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 전략은 무려 10,000% 이상의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S&P 500보다 무려 17배 높고 QQQ와 슈드에 반반 투자한 것보다도 10배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연평균으로 보면은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닷컴 버블인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면 꽤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연도별 차트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자산들이 다 망할 때 이 전략은 오히려 42%나 벌었어요. 또한 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에는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위험 관리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연변동성이 13.6%이고 샤프 지수가 1.35나 돼요. 최대 낙폭은 17.4%인데 S&P 500이 무려 50%가량 되니 위험 관리가 잘 되는 전략이에요. 추가로 지난 25년간 각각의 이 TF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장 큰 수익 기여를 한 것은 예상과 달리 금이었습니다.
전체 수익의 43%를 담당했고 304개월 중 40개월 동안 선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QQQ가 105개월 동안 선택되며 30%를 기여했어요. 세 번째는 원자재로 20%의 수익을 기여했고 49개월 동안 포트폴리오에 담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슈드의 경우 선택된 월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기여도는 5%였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앞에서도 봤던 수익률보다는 효과적인 하락장 방어 능력입니다. 최대 낙폭과 변동성이 낮아 안정감을 줍니다. 이 전략이 강력한 이유는 네 가지 경제 상황에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이 강한 호황기에는 주식을 선택해요. 성장이 약하고 인플레이션만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원자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채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전략은 없어요. 이 전략도 단점들이 있어요. 첫째, 거래를 엄청 많이 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둘째, 하나의 자산을 선택해서 투자하니까 분산 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셋째, 카나리아나 경제지표를 동시에 봐야 해요. 단점도 있지만은 체계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고 단기 변동성도 견딜 수 있다라면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의 전략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정적 전략이나 다른 전략을 섞어서 잘 활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높이면서 변동성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전략을 다시 정리해보면 필요한 ETF가 총 7개예요. 공격 자산은 QQQ와 슈드이고 카나리아는 TB예요. 방어 자산은 빌, AGG, GLDM, PDBC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용하냐면 리밸런싱은 매달 말에 합니다. 매월 각 자산의 모멘텀 스코어를 보고 어떤 자산을 선택할지 정해요. 그리고 위험 회피의 목적으로 10년 3개월 금리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S&P 500 배당 수익률이 1.6%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따져봐요. 그리고 선택된 공격 자산 혹은 방어 자산의 100% 다 투자합니다. 추가로 카나리아, ETF도 체크해서 공격 자산에 투자할지 방어 자산에 투자할지 정해야 해요. 오늘은 기존에 알려진 DGA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검증된 이 전략은 분명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전략과 여러 가지 전략을 혼합해서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전략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백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결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